화창한 주말 오후, 정석 씨 부부가 모처럼 두 딸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3개월 전 각자의 딸을 데리고 재혼한 정석 씨 부부에게 유일한 걱정거리는 바로 이들 어붓자매였는데요. 야 비켜! 야 내가 친다고 했잖아. 형이 내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네가 못 치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태은지야, 괜찮아? 어디? 괜찮아? 괜찮아? 김민아, 너 동생한테 왜 또 시비야? 내가 뭘? 진짜 짜증나 안 해. 김민아! 김민아! 하루가 멀다고 다투는 두 딸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지야, 너 왜 당하고만 있어? 너도 확 밀어버리지. 난 언니랑 싸우기 싫어. 잘 지내고 싶은데. 너 지금 미라가 기선제압 하는 거 몰라? 너 평생 잡혀 살고 싶어. 아니, 그게. 아빠 말 잘 들어. 다음부터 미라가 밀면 너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같이 확 밀어. 알았어? 알겠어.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정석 씨.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날 밤 누군가 가위질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정석 씨 멀쩡한 옷을 난도질 해놓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김은지, 김은지. 다음 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야 김은지, 이거 네가 했지? 어렵시오? 정석 씨가 찢어놓은 치마 아닙니까? 옷 좀 안 빌려줬다고 이딴 짓을 해? 언니, 내가 안 그랬어. 아니 이게 뭐라냐? 이게 진짜? 언니, 내가 안 그랬다고. 네가 했잖아. 이 집에 너밖에 더 있냐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안 그랬다고. 네가 했잖아. 아니, 내가 자매의 다툼을 몰래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할 사람이. 바로 정석 씨였습니다. 얼마 짜는 줄 알아? 정석 씨가 노린 것이 이거였습니까? 빨리 싸우라고. 짜증나. 좋아, 싸워라. 그러네. 더 싸워. 아, 내가 안 그랬다고. 왜들 그래? 엄마 이것 좀 봐. 얘가 내 치마 이렇게 만들어놨어. 엄마, 내가 진짜 안 그랬어. 너 또 동생한테 시비 거는 거야? 아니라니까. 얘 그랬다니까. 왜 이래? 그만해. 엄마 맨날 나한테만 그래. 네가 보면 항상 문제를 만들잖아. 이씨 이놈의 짓고서 나 집 나갈 거야. 짜증나.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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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라야, 잠깐만. 아유, 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집을 나가겠다니. 짜증나. 같이 못 살겠어. 이해해. 아빠는 미라 믿으니까 화 풀어. 언니잖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달랠 거면서 애초에 왜 싸우게 만든 겁니까? 어붓자매를 이간질하는 수상한 아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잠을 청할 시간. 정석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뭔가 꺼냅니다. 아, 수면제인데요? 정석 씨 불면증이라도 있는 걸까요? 수면제를 우유에 탑니다. 그런데 정석 씨가 우유를 들고 찾아간 곳은 어붓딸 미라의 방이었습니다. 미라 공부 열심히 하네. 자,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시험시험 해. 네. 아니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수면제는 왜 몰래 먹이는 겁니까? 정석 씨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미라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 말 좀 들어줄래? 뭔데요? 저기 아니, 그게 은지가 엄마 죽고 난 뒤에 나쁜 버릇이 좀 생겼어. 남의 물건 훔치는 도벽이 좀 있어. 네? 그래서 네 물건에도 손댈 수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 네. 정석 씨의 딸 은지에게 안 좋은 버릇이 있나 본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미라에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석 씨 아무래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듯한데요. 잠시 후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잠자리를 빠져나가는 정석 씨. 어부딸 미라의 방을 다시 찾았군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버린 미라. 그런데 정석 씨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목걸이를 훔치려고 어부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던 겁니까? 이제 보니 도벽은 딸 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석 씨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 야, 이 X가 하지 말이야!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오라고! 야, 이 X가! 너 내 목걸이 훔쳐갔지? 아, 나 아니야. 그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란 말이야! 아, 나 아니라고. 내 너 어딨어? 어딨냐고! 딸 은지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흡족해하는 정석 씨. 어딨냐고 일로 오라고! 잠시 지켜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매의 싸움에 끼어듭니다. 내놔라고! 내놔! 내놔라고! 여기 있으라고! 여기 그런데 그때 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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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은지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둘이 싸우다가. 김미라, 너 때문이야? 아니 나는 정석 씨가 꾸민 목걸이 도난 사건 때문에 은지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은지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아니 제가 먼저 내 목걸이 훔쳤다고. 또 은지 탓이야? 은지가 그걸 왜 훔쳐? 왜 내 말은 안 믿어? 은지가 아니라 내가 엄마 친딸이야. 너 정말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나 진짜 아니라고. 여보. 왜 그래? 미라가 실수한 거 가지고. 당신 들어가서 은지랑 얘기 좀 하고 있어. 진짜 정모 지지배 때문에 내가 못 살아야지. 미라야, 밖에 나가서 아빠랑 얘기 좀 할까? 됐어. 그러지 말고 가자. 할 얘기 있어. 어부딸 미라를 데리고 밖으로 향하는 정석 씨.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미라야. 그런데 은지 주머니에서 나오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짜증나. 미라야, 잠깐. 아빠가 미안해. 됐어요. 미라. 아니 정석 씨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두 딸을 이렇게까지 갈라놓으려 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후 은지가 퇴원하는 날 은지 안 불편해? 네. 아 맞다. 목발 안 챙겼네. 저 미라야, 병실 들어가서 동생 목발 좀 챙겨줄래? 내가 왜요? 얼른 갔다 와. 지금 맨날 나만 시켜요. 동생 은지의 사고 때문에 엄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버린 미라.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 향할수록 미라의 질투심도 커져만 갔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요. 잠시 후 정석 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은지야. 우리 이제 목발 짚는 연습 좀 해볼까? 네. 미라야, 목발 좀 가져와. 자,
보자. 그런데 그때 은지야, 괜찮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멀쩡하던 목발이 이거 병원에선 괜찮았는데. 김미라, 너 또? 뭐야? 왜 나한테 그래? 나 안 그랬어. 김미라, 이건 너무하잖아. 진짜 안 그랬어. 아씨 진짜. 김미라, 어디가? 너 거기 안 서? 과연 미라가 작정하고 동생에게 해코지를 한 걸까요? 그날 오후 엄마 지영 씨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와. 엄마 왜 이래? 빨리 와. 엄마 어디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왜 이래? 빨리 오라고. 싫다고.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냐고. 당분간 할머니 곁에 가 있으라고. 아, 여보, 애를 거기 왜 보내? 미라, 은지 곁에 두면 안 되겠어. 빨리 와. 아, 여보 그러지 마. 괜히 애한테 그래. 줘. 아유, 번번이 어부딸을 감싸고 도는 정석 씨.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더니 대체 왜 이런 걸까요? 2달 후 은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는 다 나은 모양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바로 그때 웬 학생들이 은지를 다짜고짜 끌고 가더니 인정사정 없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무리에 섞인 여학생이 언니 미라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이, 뭐 하는 거야? 아이씨, 야, 영문을 알 수 없는 무자비한 폭행. 은지에겐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걸까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은지는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딸 이렇게 만든 놈들 꼭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폭행을 한 학생들 미라 양하고 같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데 네? 뭐라고요? 미라 양은 잘 모르는 일인가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미라야, 너 설마 아니지? 아빠. 경찰은 수사 중 부부의 이웃으로부터 평소 언니와 동생이 매일같이 싸웠고 게다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언니 과 같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정황상 언니 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 처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폭행 사건에 대한 범인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봐. 병원 치료를 마친 은지는 석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석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수신을 거부하는 정석 씨. 그런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은지야, 나 쉬고 있어. 딸 앞에서 받기 곤란한 전화였을까요?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 정석 씨. 여보세요. 알았어. 내일 거기서 만나. 알았다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해.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누구의 전화였을까요? 다음 이 날 자식들아! 이 자식아, 내 딸 살려내. 살려내라고! 아씨, 왜 그래요? 니들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죽었다고! 뭐라고요? 정석 씨가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딸을 폭행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석 씨는 왜 은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어쩌자고 사람을 죽도록 해? 어? 내 딸 살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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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튀어! 은지가 죽었다는 말에 주랭랑을 치는 학생들. 그런데 학생들이 사라지자 정석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은지의 폭행 사건에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한데요. 며칠 후 정석 씨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형사님이 웬일이세요? 김정석 씨, 당신을 폭행 청부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여보! 아니 형사님! 아니 형사! 폭행 청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정석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놀랍게도 경찰서에는 은지를 폭행한 학생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그런 뻥을 쳐요? 여기 제대로 멀쩡하게 살아있네. 멀쩡하네. 아니, 니들이 어떻게 여길? 우리 자수했어요. 학생들이 자수를 했다는 말에 오히려 화를 내는 김정석. 그는 대체 무슨 일을 꾸몄던 걸까요? 15년 전 김정석은 어린 딸을 가진 이혼녀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은지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자 김정석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보험금에 맛을 들인 김정석은 의붓딸을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계획합니다. 은지 앞으로 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교묘하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타내기 시작한 건데요. 화상과 골절상 등으로 5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를 친 김정석은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딸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던 씨는 재혼을 하면서 더욱 치밀한 사기 행각을 꾸미게 됩니다. 씨는 자매가 싸울 때 둘째 양을 계단에서 일부러 밀어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목발을 몰래 망가뜨려 놓아 다리 부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 모든 게 첫째 딸의 소행인 것처럼 뒤집어 씌웠는데요. 자신이 보험 사기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은지가 다친 게 모두 미라 탓인 것처럼 꾸민 김정석. 보험 사기의 의심을 피하게 되자 그의 수법은 보다 과감해졌습니다. 아저씨. 급기야 불량 청소년들을 사주해 자신의 딸을 폭행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학생이야. 오, 야, 예쁜데? 야, 내 스타일이야. 야, 그리고 때릴 때는 꼭 이거 입고 때려야 된다. 아니, 뽕안 나게 뭐 이런 걸 입고 때리래. 폭행 역시 언니 미라의 소행으로 꾸미기 위해 미란의 학교 교복을 구입해 입혔고 일부러 목격자가 나타날 때까지 딸을 폭행한 후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여보세요. 일부죠? 야, 우리 300만 원 받는 거야? 당연하지. 아, 300만 원 갖고 여행을 할까? 이들은 폭행의 대가로 김정석에게서 사례금 30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 내 딸 장례비 물어줘야 될 판이라고. 내 딸 살려내. 살려내. 에이, 야, 튀어. 폭행을 당해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김정석. 막상 300만 원을 주려고 하니 그 돈이 아까웠던 것이지요. 멍청하기는. 어쨌든 300 굳었다. 멍청하기는. 어쨌든 300 굳었다. 학생들은 김정석의 거짓말에 잔뜩 겁을 집어먹게 됐습니다. 감옥 가면 어떡해? 우리 평생 살인자로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살인자야? 아저씨가 시켜서 한 건데. 아이씨. 야, 우리 자수할까? 자수하면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결국 이들이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김정석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딸을 다치게 하고 무려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정석.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저씨! 저 그게
오해야. 김정석 씨가 그 아내분하고 따님 보험도 알아보고 있었다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어쩐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내와 첫째 딸에게도 보험 사기를 벌이려던 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은 친엄마의 여동생인 이모가 도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는 친권을 상실했고 둘째 딸을 이용해 편취한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환수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씨는 폭행 청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착한 아빠의 가면을 쓴 채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김정석. 가족의 사랑과 믿음을 철저히 기만하고 짓밟은 그는 악마나 다름이 없습니다.